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이라고 하고요. 일단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괜찮을까요? 위에가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상품권 이런 거 나눠주는 게 모두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데 저에게 세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쯤에 교육 소감을 발표해 주시는 이 선수님께 세 장을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김천 지역의 체육 인재 빛나는 미래를 위한 진로 진학 특강이라는 주제로 우리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우리가 어디쯤 왔다 이런 부분들을 목차를 통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먼저 강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했던 운동선수도 아니고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 문정호 선생님도 계신데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정말 특출나게 잘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운동선수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김천에 같은 사투리 느껴지시죠? 네, 사투리. 네, 김천에 이런 선배가 언니, 누나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좀 성장하고 싶은지 이런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천 동치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은퇴를 조금 예기치 못하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면 저는 무릎 부상이 조금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태권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빠른 은퇴를 결정을 했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이제 강사 소개하는 게 제일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뭔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은퇴한 이후에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에 있는 차병원 아시죠? 거기 이제 부속 대학교의 스포츠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런 진로 진학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패와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뭔가 재능 기부로 이런 자리를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선수 경험의 그런 끈기, 우리가 정말 힘들게 그런 훈련했던 이런 것들이 제가 돌이켜보고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학생 저희 전교생이 한 3,000명 되는데 3,000명 중에서 3명에게 주는 모범학생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만 하던 선수가 대학교에 가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4년 동안 대학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학기 정도 학교를 또 공부를 하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교육생으로 지금 선발이 돼서 IOC에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제가 이 진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뭔가 제가 진로 교육 강사가 되겠다고 해서 뭔가 이런 길이 온 게 아니고 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대학교가 저희가 경기도 포천이었는데 거기에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제가 재능 기부로 이렇게 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연계가 돼서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체육회에서 진로교육 강사로 선발이 돼서 2002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선수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뭐랄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종교 어린이 회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하면서 종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RCY라든지 아람단 요즘도 있나요? 이런 봉사 단체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태권도 선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코치 선생님 봤을 때 정말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선수로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주신 우리 문종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저의 초등학교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좀 뭐랄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그런 예기치 못하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을 법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운동 선수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미국이지만 사실 저는 보시면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또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은 진로지원센터에서 여러분 선수들을 만나서 진로 교육을 하는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다시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냐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 결국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 RCY 활동과 그 태권도 선수 경험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중학교는 경북 청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또 고등학교는 다시 이제 구미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천 지역에는 이제 여자 태권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은퇴한 이후에 대학에 가서도 RCY 활동들을 계속 했었고, 또 이제 태권도 선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대한체육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김천에서 조금 배우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국제 스포츠 인재 양성 과정에 또 참여하면서 우수 교육생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선수였고, 뭔가 정말 뭐 올림픽에 출전할 만큼의 1등급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운동을 좋아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주 전쯤에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에 방문을 해서 이런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따분할 수도 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계훈련이 이제 곧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진로 진학 특강을 하는지, 이런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일단 뭐 진로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크게 한번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 한번 한번 앞쪽에 앉은 친구가 한번 큰 목소리로 뒤에 다 들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진로, 앞으로 나아갈 길,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하고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합니다.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로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을 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로와 진학,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본다면, 진학을 제가 첫 찾아봤을 때 한 학교를 마친 다음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학문의 길로 나아가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로 설계 그리고 진로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로 설계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특성에 관한 이해와 직업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진로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사실 그 진로 교육 할 때는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할 때는 종목별,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또 종목에 맞춰서 소그룹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더 본다면, 진로 교육이란 개인의 진로 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약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준 활동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죠? 사실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런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한 인간이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사회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국에 혹시 우리 운동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전국에 여러분들과 같은 운동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10만 명. 이거 맞추면 제가 이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 30명. 네. 전국에 한 59개 종목의 선수들. 5만 명. 80만 명 아래. 5만 명. 네. 69,290명 있고요. 학교, 운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나는 69,000명 생각했다 하는 친구. 아, 이렇게 많았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직접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직장 운동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 고등학교 때까지 가고 고등학교 이후 바로 실업팀을 갈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 졸업 후에 실업팀을 갈 때 이제 이거를 직장 운동부라고 부르는데요. 직장 운동부의 인원이 지금 7,859명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약 몇 퍼센트 정도가 네, 10% 정도만 이제 실업팀으로 네, 직장 운동부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10% 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저 역시도 여러분들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은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선수 생활을 정말 즐기면서 열심히 힘들지만 고된 훈련을 이겨내면서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볼 건데요. 실제 대한체육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선배들과 같은 여러분들 같은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이제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진로 고민, 그리고 진로 선택의 어려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고민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같이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경기력 향상 물론 한번 이제 고민들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혹시 나는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는 친구들 좀 있을까요? 오, 네, 초등학생인데 네, 벌써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좋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손을 안 든 친구들도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경기력과 관련된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운동선수 경험을 가진 선배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거고요. 사실 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출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태권도의 김재봉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네, 지금 재직 중이기도 한데요. 김재봉 선수가 네, 태권도 선수 생활 이후에 언어 실력과 선수 경력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이후에는 호주 경찰관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며 경찰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한국에서는 현재 형사로 재직 중이다. 형사는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생활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든든한 기초 체력이 요구되고 꾸준히 바뀌는 법과 처벌 절차를 익혀야 한다. 태권도 선수에서 현재는 이제 또 경찰 공무원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선수 생활의 공동체 생활 경험이 여러분들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이 현재 이제 경찰 직업을 갖고 나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도의 안철홍 선수 선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유도 선수로 20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년간 생활하는 동안 부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메이저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고민 끝에 유제품 영업 관리직으로 진로 전환을 하였다.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서 운동과 관련 없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적응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다시 운동이 그리워져서 유도 도장을 차려 운동 지도사로 활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다시 유도를 가르치는 유도 도장을 운영하고 운동 지도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안철홍 선배님은 이제 선수 시절에
목표를 설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던 경험 덕분에 현재 또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은 스포츠 의류를 창업을 해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중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웨어를 입으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직접 만들어 보고자 창업을 하였고, 창업은 기존 선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서 어렵기도 했지만 운동을 하며 길러온 성실함으로 직접 공장도 골라 제작하였다. 모르는 만큼 더 배우고 공부하며 꾸준히 발전시키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선수라는 목표, 그리고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하나의 길만 물론 이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은하 선배님께서는 단 하나의 길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축구 선수인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나와 다른 종목의 선수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타 종목의 선수들은 어떻게 진로 전환을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의 양동인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살짝 오타가 있네요. 스포츠 의류 창업이 아니고 현재는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를 해서 현재는 이제 MBC 스포츠 기획사업부에서 영상 제작자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시는 우리 양동인 선배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소리 잘 들리나요? 뒤쪽에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리가 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 집중해서 잘 봐주신 것 같은데요. 축구 선수에서 현재는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는 그런 직업으로 또 진로 전환을 한 그런 사례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또 이런 비슷한 또 직업을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운동선수,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로서 이제 삶을 선택을 했죠. 이제 다양한 이유에서 또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본다면, 개인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내가 흥미, 그리고 열정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기술이라든지 역량이 어떤 상황인지, 또 내 성격은 어떻고 내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로라든지 진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아하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서, 아직은 좀 어리긴 하지만 내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한데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나 어떤 교육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가족과 동료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또 스포츠 및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큼 있는지, 또 지역적으로, 또 우리가 경북 김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교육에 참여하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겠다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가 돼야지 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제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어떠한 직업들이 미래에는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미래에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와 인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로 지원 및 프로그램이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사회의 변화를 조금 잘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선수 출신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면 좋겠다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진로의 결정의 이유는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는 종목도 다를 거고, 그리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를 거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로 결정의 이유는 모두 다 다르지만, 모든 선배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었고, 또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선수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목적 의식, 그리고 내가 선수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프로 무대, 실업팀에 가서 잘 선수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직업 탐색인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들 좀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또 잠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만약에 제가 앉아 있었다면 좀 잠이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명으로 나와 있는 게 직업이 16,891개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운동선수라는 또 직업이 있죠. 봤을 때 1969년도에는 3,260개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죠? 50년 사이에, 60년 사이에 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 많은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가 운동선수에 집중해서 선수생활을 바라보고 올림픽 무대를 꿈꾸면서 선수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직업들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스포츠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내년에 e스포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e스포츠가 지금 하나의 스포츠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스포츠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와 기술 융합, 스포츠 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웨어러블 기기로 체력과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도 측정하거나 AI 코칭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코치 선생님들께서 잘
잘 지도해주고 계시지만 AI가 또 이제 코치 선생님을 안 계실 때 대신해서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선수 경험을 살려서 또 AI 코칭 시스템을 개발하는 또 그런 개발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e스포츠와 가상현실, e스포츠의 성장으로 스포츠의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고요. VR이라든지 AR 이런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실감나는 훈련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친환경으로 건설을 하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스포츠 용품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의 다양성 및 평등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여자, 남자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50대 비율로 선수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환경, 다양한 배경의 선수가 활약하면서 스포츠의 경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 운동부 선수들도 있지만 학교에도 일반 다른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분야의 이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물론 직업이 우리가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럼 내가 선수 경험을 살려서 그럼 선수로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스포츠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겠다 했을 때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직업들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분야, 또 교육 분야 제가 뒤쪽에서 먼저 보여드리면 서비스, 교육, 안전관리, 생산, 유통, 영업, 경영, 사무, 의료 그리고 공공행정, 조사, 연구, 언론, 미디어 이렇게 크게 9개의 분야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혹시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면 직접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기 심판, 그리고 골프 캐디, 대중무용수, 스포츠 레저 회원권 중개인, 스포츠 센터 상담원, 스포츠 행사 관련 모델, 운동선수 또한 또 하나의 또 직업이 되겠죠. 체형관리사, 치어리더, 헬스 트레이너, 건강운동관리사, 보디빌더, 스포츠 에이전트, 또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 감독 및 코치, 골프 강사, 기업 건강 스포츠 강사, 또 생활체육 지도자, 체육대학 교수, 체육 입시 학원 지도자, 태권도 지도자, 노인 스포츠 지도사, 선수 트레이너,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특수교사, 특수체육 지도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학교 체육 교사. 아까 혹시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호하냐고 물어봤는데 교사가 되고 싶다 했던 또 선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직업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여기에 좀 관심 있는데 하면은 그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경호원, 그리고 대중경기시설관리자, 산악인명구조원, 경기보안원, 공항보안검색요원, 수상인명구조원, 수중재난구조 전문가, 또 우리 수영선수들, 또 나이든 선수들은 또 이런 쪽으로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생산유통영업 분야에는 스포츠과학 장비영업원, 의약제품영업원, 스포츠용품 제작 및 영업원, 해양산업잠수사, 스포츠용품 수리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무 분야에는 스포츠센터 관리자, 스포츠 행사 기획 운영자, 스포츠 행정가, 유아체육업체 경영자, 태권도장 경영자, 스포츠 경영 관리사, 스포츠 공연 연출 기획자, 스포츠 기록원, 스포츠 심리 상담사, 스포츠 마케터, 운동선수 매니저, 운동선수 스카우터, 또 의료 분야에서는 수중재활운동사, 운동처방사, 건강운동관리사, 재활승마치료사, 재활운동치료사. 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그리고 조사연구 분야입니다.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스포츠교육학연구원, 스포츠생리학연구원, 체육측정평가연구원, 골프 코스 설계사, 스포츠 전문 번역가, 그리고 e스포츠 제작자, 프로스포츠 통역가, 생체역학 연구원, 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 및 개발자,
스포츠 기록 분석가, 스포츠 사회학 연구원, 스포츠 정책 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미디어 분야입니다. 스포츠 기자, 스포츠 전문 PD, 스포츠 캐스터, 이렇게 9분야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 분야 직업 정보를 같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마 이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직업인지 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커리어넷이라는 이런 사이트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네, 이미 했나요? 최근에 이미 너무 정말 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해라 했을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커리어넷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앞서 봤던 직업들 중에서 내가 좀 관심 있는 직업을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운동선수라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직업 백과라고 해서 운동선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직업명이라든지 관련 학과, 또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 핵심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업 현황이라든지 지표에 대해서 보면 직업의 전망이라든지 또 임금 수준, 또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을 활용을 해서 앞서서 봤던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한번 커리어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진학 정보가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본인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만 같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리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이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이라는 이미 홈페이지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한번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생이라면 다가오는 내가 고등학생 때 한번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체육 지도자 연수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 코치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셔야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나중에 우리 코치 선생님처럼 나도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했을 때는 이 자격증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포츠와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큐넷에서 있는 이제 스포츠 경영 관리사, 그리고 또 연계됐다면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관광 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저희는 이제 대학교 갈 때 체육 특기자는 이미 이제 뭐 코치 선생님들과 협의가 이미 끝나서 뭐 원서를 언제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코치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뭐 미리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가 어딘지, 또 내가 가서 무엇을 또 공부할 수 있는지, 또 뭘 배울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입 전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종목이랑 내 그 매달 땄던 이런 기록들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교별로 입시 요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체육 특기자가 아니고 일반 체육 관련된 일반 학교로 가겠다, 저처럼 체육 특기자가 아니지만 일반 전형으로 가겠다 했을 때 그럼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가 있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입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내가 이런 성적이고 내가 이런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상담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체육 지도자 연수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선수님들, 고등학생 선수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체육 지도자라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면은 이렇게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자격 제도에 대해서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또 1급 생활, 2급 생활,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자격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엘리트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가르치려면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과 생활 스포츠 자격증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까지 봤고요. 또 사실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필기랑 실기 그리고 연수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붙을 수 있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붙을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서 이제 운동선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또 필기 교육 특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가거나 은퇴한 이후에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때 어떻게 그런 이론적인 필기 교육을 조금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기 종목은 아마 바로 이제 만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기가 통과되어야만 실기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필기 공부도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자격증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스포츠 경영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또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큐넷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자격증을 취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네, 이제 마지막 거의 제가 좀 빠르게 달려올 것 같은데 사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선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은퇴한 이후에 나중에 좀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내가 혹시나 이제 은퇴 이후에 아니 사실 지금 현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역 선수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진로라든지 다양한 교육들을 좀 듣고 싶다 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플러스 친구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일단 먼저 제가 체육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 자료를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 여기 QR로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하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시면 QR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QR 사이트 사진을 찍으셔서 들어가시면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와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인 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장학금을 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지원 대상을 보면 체육회 또는 중앙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 선수들에게 체육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진로 역량 교육이라든지 또 멘탈 진로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필기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아마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요. 스포츠 지도사 필기 마스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한 3월에서 4월쯤에 이렇게 그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또 거의 다 이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진 않고요. 또 멘탈 진로 코칭 같은 경우는 전문 심리 상담사 교수님 박사급 이상의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에 팀에 방문을 해서 또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스포츠 영상 분석가 또 우리 양동희 선배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렇게 그럼 나도 그런 뭔가 영상을 듣는 영상 분석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고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진로지원센터에서 이런 전문가 심화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쇼폼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과정에서 또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은 좀 먼 훗날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선수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또 선수생활을 하면서 이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동식 심판 이런 심판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직자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직업 관련된 또 잡 콘서트, 그리고 선수 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운동선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참여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또 운동선수 아카데미라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다들 좀 편안하게 네, 조금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왔는데요. 물론 제가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 본 적은 조금 처음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교육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네 질문 두 분께 드립니다. 네, 두 분께 드리면 되는데 질문 이렇게 많은가? 네. 질문 아니죠.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질문? 네. 아니면 질문이 없으면 교육 소감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저의 소감은요,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진로를 한 번 더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드리면 되나요? 저 혹시 이거 받고 싶어서 들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는 진짜 말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앞쪽에 나와서 한번 다 들을 수 있도록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실 저는 그 목적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로 진학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숨은 의미는 내가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선수생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들 다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선수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또 진로 진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나는 선물을 안 받더라도 꼭 마이크를 들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저의 소감은 이 진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진로와는 다른 직업이 많아서 신기했고 다음에 더 찾아봐서 저에 맞는 진로를 찾아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알지 못했던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또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긍정적인 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되게 손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되게 좀 서운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나 정말 발표하고 싶다, 네, 소감 발표하고 싶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뒤쪽에 이야기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많은 길이 있다는 것에 생각하고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 저 진짜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좀 올려주시면 네, 혹시 더 발표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네, 아까 손 들었죠?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진로에 좀 더 탐색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니 너무 감사하고 또 진로 탐색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뒤에 손 들었는데 그쵸? 뒤쪽에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살아온 김천에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시간이 되게 짧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성남 장학사님께서 친절히 잘 알려주실 거고요. 혹시나 저에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기로 이제 제 인스타그램도 하거든요. 또 개인적인 게 공유가 가능하다면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 주셔도 좋고 아니면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움도 많을 거고 또 힘든 점도 정말 많을 텐데 그래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선수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물론 장학생도 계시고 김천 교육지원청과 또 학교 선생님들 또 대한체육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동계훈련 이제 들어가는데 모두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1년 농사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또 목표하는 바를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데 지금 안 계시네요. 네, 저를 그래도 잘 키워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지만 제가 또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올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고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잘 지도해 주신 문종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정원 선생님 오늘 한테 쏴야 되겠습니다.